예,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공개할 테니 50억을 달라.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소속 다희 씨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스포츠조선 김겨울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두 사람이 혐의를 인정한 겁니까? 네, 50억을 빌미로, 예. 그러니까 동영상을 빌미로 그 이병헌 씨한테 50억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이병헌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죠? 사실 이병헌 씨는 그냥 뭐 한두 번 본 사이다. 네. 그리고 뭐 따로 만난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관계를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번에 공판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죠. 네. 뭐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또 이제 그걸 거절을 하니까 이제 이별을 좀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그거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병헌 씨한테 농락당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병헌 씨 쪽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현재 소속사 쪽에서는 그 이모 씨와 또 이 어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 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으로 또 다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그 공판에서 판사도 뭐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죠. 어쨌든 어제 이제 첫 번째 공판은 끝이 났고 다음 재판이 남아 있는데 이병헌 씨가 다음 재판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이병헌 씨와 또 이 씨를 소개시켜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금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 공판은 지금 11일 오후 2시인데요. 지금 일단 비공개로 열리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이요? 11일이요. 예, 11월 11일 오후 2시에. 오후 2시. 화제를 돌려서 지난주 MBC 김주아 앵커 소식이 있었는데 남편이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거죠? 예, 그 부부싸움 도중에 이제 김주아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이제 상해 기소가 된 남편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예. 근데 이게 때린 혐의 외에도 뭐 사문서 위조까지 적용이 됐다면서요? 네, 그 김주아 씨의 재산을 그 당사자 허락 없이 그 조회하려 한 뭐 혐의까지 이제 공소 사실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왜 조회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뭐 이혼 과정에 있어서 김주아 씨의 재산이 이제 뭐 증식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한 게 아닌가. 예. 김주아 씨 남편이 가수 송대관 씨하고 또 먼 인척 관계가 처조카. 그렇죠. 이제 송대관 씨의 아내분과 이제 김주아 씨의 시어머니가 이제 자매 사이죠. 그런데 이 송대관 씨 부부도 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예, 그 지난 2009년에 그 충남 보령에 토지를 개발해 그 분양하겠다며 그 투자금 명목으로 4억 1,400만 원을 받고 나서 그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무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송대관 씨는 이제 아내가 사업을 주도한 것이지 이제 자신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사실은 송대관 씨의 그 타이틀을 믿고 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배우 장근석 씨 소식이 있군요.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앞서 그 장근석 씨가 사실 장근석 씨라고 뚜렷이 하지 않고 이니셜로 먼저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장근석 씨 측에서 이제 우리는 탈세한 사실이 전혀 없다. 좀 나왔던 그 루머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사실 한 차례 부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그 거액의 소득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서 수십억 원을 이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장근석 씨 쪽에서 인정을 하고 저희가 납부를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솔직히 대중의 비난을 좀 받게 됐죠. 근데 장근석 씨 측에서는 뭐 조사를 받긴 했지만 추징금은 없었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예, 뭐 당시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라고 계속 한 차례 부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그때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추징금이며 또 그 과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이며 또
소득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뭐 다시 다 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의리 김보성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침에 저 라이브로 생중계로 이 명예 경감으로 승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미 이제 명예 경찰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경사 경위 이렇게 해도 오늘 경감까지 네. 이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합니다. 사실 명예경찰 연예인들은 그동안 몇몇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네, 아니. 의리만 떠올려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김무성 씨가 예전에 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의리에는 3단계가 있어요. 예.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리였더니 사람에 대한 의리, 그리고 나에 대한 의리, 예. 사람에 대한 의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의리. 오. 네, 그러면서 약간 정말 좀 김보성 씨는 실제로 뵈면 네. 굉장히 정말 지금 당장 옆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달려갈 정도로 그런 시민의식이 되게 투철하신 것 같아요. 예. 사람하고 모든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의리. 주변 사람 그리고 네. 모든 사람은 이제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실제로 그 공원에서 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행 사건에 시달렸을 때 직접 자기가 구하기도 했었죠. 예. 네. 김보성 씨 말을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 믿으리. 2007년에 경사에서 처음 제가 명예 경찰로서 입문을 해서 7년 만에 2014년에 제가 경감으로 진급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의리로서 이 한 목숨 명예 경찰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리. 의리. 전국에 계신 경찰들이 든든하시겠는데요. 예, 근데 큰 우물을 아침에 만나셨네요. 생중계보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갑자기 의리하셔가지고. 김보성 씨가 연예인이 된 계기도 사실 이런 철학과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그냥 그 무명 시절에 네. 그 공원에서 이렇게 폭력 사건에 휘달린 남녀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구하고 자신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쌍방 폭행까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는 구하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경찰에서는 쌍방 폭행이다 이렇게 네. 그 조직 그 폭력배들하고 김보성 씨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평범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유명인이 되면 예.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또 내가 의리에 대한 이런 걸 많은 사람한테 전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예인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경감까지 15년 걸리는데 7년 만에 예. 승진을 초고속 승진을 이제 한 셈인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경감이 되면 이제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가 경찰요? 네, 근데 아마 이분은 예.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잡으러 봉사도 하시고 아마 직접? 그러실 것 같아서 좀 믿음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 밖에서 지금 이병헌 씨 얘기 좀 짧았다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네, 네,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사건은 좀 계속 어떤 진실 공방이 네, 좀 그렇죠.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예, 법적인 워낙 문제 민감한 사안이긴 하고요. 근데 사실 법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도덕적인 책임과 그게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유부남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성관계를 요구했다라든지 뭐 집을 사주겠다라고 했던 게 사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병헌 씨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타격이 받은 게 맞죠. 네. 근데 앞으로 좀 사건을 진행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진짜 단순히 협박과 이 사기 사건 뭐 이런 것만 열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에서 더 측면에 나아가면 어떻게 보면 그 탑스타의 도덕적 해이와 굉장히 좀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병헌 씨 앞으로의 그 대중 스타로서의 앞으로의 그 길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당장 그 이병헌 씨의 영화가 이제 또 개봉이 돼야 되거든요. 예. 언제 개봉하죠? 그게 지금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날짜는, 나오진 않지만 예. 이제 12월 달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 영화가 또 개봉을 하면 네.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두근두근 이제 내 인생을 그걸 보면 네. 사실 이제 송혜교 씨가 물론 송혜교 씨가 직접 알고 인지하고 어떻게 보면 탈세를 한 거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탈세의 그 논란에 이제 휘말리면서 네네. 사실 영화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작품이라는 건 결국 배우의 앞으로의 미래와 굉장히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병헌 씨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워낙 할리우드 활동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김겨울 기자, 스포츠소년의 김겨울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